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고작 7천만 원짜리 깡통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이를 두고 가성비가 맞지 않는 미군의 과잉 대응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공포를 보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3일, 미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왜 하필 그 위험한 시각,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이란의 앞마당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야 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나 요격 훈련 따위가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 있었던 미국의 대규모 공습작전 미드나잇 해머가 치명적인 정보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놓친 그날 밤의 진실, 그리고 지도에서 사라진 핵물질을 추적하기 위해 치러야 할 1억 달러라는 비용은 어쩌면 너무나도 싼 값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이 비대칭 전쟁의 섬뜩한 이면을 파헤칩니다.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미 공군이 자랑하는 B-스피릿 폭격기 6대가 이란 영공을 유령처럼 침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포르도와 나탄즈에 위치한 이란 핵시설의 심장부였죠. 지하 수십 미터 안반을 뚫고 들어가는지 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빗발쳤고,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주요 터널 입구와 시설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정보국 DIA의 책상 위에 올라온 진짜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공습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 미성 감시망에 기이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포르도 연료농축 공장 입구에 대형 화물트럭 16대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폭격기가 도착했을 때 그 트럭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란은 미국의 공격 시점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임박했음을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시설이 붕괴되기 직전 가장 중요한 자산인 60% 농축 우라늄 400kg을 빼돌렸습니다. 우리는 수조 원을 들여 산을 무너뜨렸지만 정작 그 산 안에 있던 호랑이는 이미 우리 밖으로 나간 뒤였던 겁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 상황을 단순한 지연으로 평가절하하려 했지만 사실 이것은 전략적 재앙에 가깝습니다. 고정된 타겟이었던 우라늄이 이제는 움직이는 유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벙커 안에 있을 때가 차라리 안전했습니다. 이제 그 위험한 물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사라진 16대의 트럭이 어디로 향했는지 쫓는 것은 마치 컵 속에 숨겨진 공을 찾는 야바위 게임과 같습니다. 이란은 핵심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어 전멸당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분산 배치라는 가장 까다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이스파한 핵단지의 지하 터널망입니다. 최근의 대규모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지하시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혹은 과거 기폭 실험 의혹이 있었던 파르친 군사기지나 천혜의 요새인 자그로스 산맥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아예 찾을 수 없도록 잘게 쪼개어 숨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시설 중심에서 이동형 은닉 단계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건물은 좌표만 입력하면 언제든 부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럭에 실려 수시로 위치를 바꾸는 핵물질은 실시간 추적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위성으로 빈 껍데기만 감시하는 동안 그들은 어딘가에서 조용히 폭탄을 조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미국은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숨어있는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내려면 밖에서 연기를 피우거나 직접 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위험천만한 미끼 역할을 자처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선 것이 바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입니다. 2026년 2월 3일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습니다.
이곳은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불과 34km밖에 되지 않는 바다의 목구멍과도 같은 곳입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니미츠급 항공모함에게 이런 협소한 수로를 지난다는 것은 사실상 사자의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회피 기동을 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이곳에서 적은 지척에 있고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 사태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값싼 드론 몇 대가 수천억 원짜리 상선들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반군 따위가 아닌 정규군인 이란 혁명수비대이며 타겟은 상선이 아닌 미국의 자존심 항공모함입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그 순간 호위 구축함의 이지스 레이더망에 미확인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불청객은 샤헤드 139였습니다. 통상적인 정찰 비행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감시 드론이라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위를 맴돌았겠지만 녀석은 항모를 향해 직선으로 돌진하는 공격적인 비행 패턴을 보였습니다. 경고통신에도 아무런 응답 없이 속도를 유지한 채 다가오는 그 모습은 명백한 자살 공격 징후였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던진 노골적인 시험배였습니다. 미 해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의 교전 수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떠보는 위험한 도발이었습니다. 항모 전단의 지휘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극도로 짧았습니다. 드론이 육안으로 식별될 거리까지 접근한다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함장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배에 장착된 방어 무기를 쓸 것인가, 아니면 더 확실하고 비싼 카드를 꺼낼 것인가. 표면적인 계산기만 두드리면 이것은 명백한 적자입니다. 7천만 원짜리 장난감을 부수기 위해 한 발에 5억 원이 넘는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날렸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논쟁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의 샤헤도 드론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수억 원짜리 나삼스 미사일을 쏘는 것을 두고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죠. 하지만 전장의 경제학은 편의점 영수증과는 다릅니다. 미 해군이 바보라서 돈을 허공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연의 방어라 불리는 거리의 확보입니다. 만약 F-35를 띄우지 않고 기다렸다면 항모 자체 방어망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한포 사거리에 들어왔다는 건 적기가 이미 3km 앞까지, 그러니까 눈앞에 들이닥쳤다는 뜻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격추에 실패한다면 그 즉시 수조 원짜리 항공모함과 수천 명 승조원의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반면 전투기는 100km 밖에서 적을 요격합니다. 설령 첫 발이 빗나가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여유, 즉 생존을 위한 보험을 사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식별 능력의 차이입니다. 배에 달린 레이더 화면 속의 드론은 그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 점이 단순히 카메라만 달린 정찰기인지 아니면 생화학 무기나 고성능 폭약을 싣고 오는 자폭기인지 레이더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때 F-35C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탑재된 AN/AESQ-239 바라쿠다 전자전 시스템은 적의 전파 신호를 분석해 위협의 종류를 파악하고 조종사는 육안으로 목표물을 직접 확인합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 상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 이것이 우발적인 확전을 막는 가장 비싸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비용입니다. 만약 7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가 미 해군의 상징인 항공모함 갑판에 작은 구멍이라도 낸다면 그 파장은 수리비 몇 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불패 신화에 금이 가고 이는 중동 전역의 무장 세력에게 미군도 별것 아니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알량한 미사일값 아끼려다 미국의 패권이 조롱거리가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지휘관은 주저없이 5억 원짜리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F-35가
유격에 실패하거나 적의 드론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항공모함 자체가 거대한 화약고이자 최후의 요새로 변모합니다. 가장 먼저 불을 뿜는 것은 시스페로, ESSM 미사일과 램 미사일입니다. 이들은 약 10km에서 50km 밖의 위협을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뚫린다면 승부는 이제 초근접전으로 접어듭니다. 배의 측면에 달려있는 하얀색 돔 모양의 무기, 바로 펠렁스, CIWS가 깨어날 차례입니다. 스타워즈의 로고처럼 생긴 이 시스템은 사람이 조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초음속 미사일이나 급강하하는 드론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체 레이더가 목표를 포착하는 순간 20mm 게틀링 기관포가 분당 4,500발이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텅스텐 탄원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마치 전기톱으로 공중을 갈아버리는 것과 같은 화망을 구성하여 적을 물리적으로 분해해버립니다. 2마일, 즉 3km 이내로 접근한 고속정과 자폭보트들 역시 이 죽음의 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펠롱스가 불을 뿜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공포입니다. 적의 칼끝이 목적 바로 앞까지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골키퍼라도 90분 내내 소나기 슛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방패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 것에 지쳤다면 이제는 활을 쏘는 사수, 아니 그 활을 만든 공장을 부수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란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군의 재래식 폭격에 대비해 산속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고 방호문의 콘크리트 두께를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단발적인 폭격으로는 기스조차 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것입니다. 이에 맞서 미 공군은 단순히 더 큰 폭탄을 만드는 것을 넘어 더블탭이라 불리는 잔혹하고도 정교한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타이밍과 정확도입니다. 먼저 선두에 선 BE 스피릿 폭격기가 14톤짜리 괴물 GBU-57 벙커버스터를 투하합니다. 이 첫 번째 폭탄의 임무는 파괴가 아닙니다. 바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거대한 탄두가 산의 표면을 강타하고 강화된 방호문을 박살내며 깊은 크레이터를 만듭니다. 공포는 그 직후에 찾아옵니다.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인 불과 몇 초 뒤 후속 폭격기가 두 번째 GBU-57을 투하합니다. 이 두 번째 폭탄은 위성 유도를 통해 첫 번째 폭탄이 뚫어놓은 구멍 속으로 마치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이미 열려진 상처를 비집고 들어간 폭탄은 산의 뱃속 깊은 곳까지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기폭합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폭발이 아닙니다. 산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융해되듯 무너져 내리는 구조적 붕괴입니다. 내부의 충격파는 장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장기를 파열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산을 무너뜨리고 장비를 부수는 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칼도 그 칼을 쥐고 있는 손을 자르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우리를 겨누게 됩니다. 이제 미국의 조준경은 건물이 아닌 사람, 바로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머리를 향해 돌아갑니다. 과거의 전쟁이 적의 팔다리를 하나씩 자르는 소모전이었다면 2026년 미군이 보여준 새로운 독트린은 적의 뇌를 직접 겨냥하는 참수작전에 가깝습니다. 건물은 다시 지으면 되고 원심불리기는 수리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릴 지휘관과 기술을 보유한 핵심 인력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미국은 이제 시설 파괴를 넘어 이란 정권의 생존 그 자체를 인질로 잡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페르시아만 깊은 물속,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매복해 있던 오하이오급 잠수함 USS 조지아함이 그 선봉에 섭니다. 이 잠수함 한 척에 탑재된 154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일제히 발사되는 순간은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흐릅니다. 이 미사일들의 목표는 단단한 산이 아닙니다. 바로 혁명수비대 IRGC고요.
그리고 주요 지휘 통제 센터입니다. 이 타격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보복 공격 명령이 하달되는 신경망을 물리적으로 절단하는 것입니다. 지휘 체계가 마비되면 자그로스 산맥 지하에 숨겨둔 수천 기의 탄도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발사 버튼을 누를 사람이 사라진 미사일은 그저 땅속에 묻힌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적이 검을 뽑기도 전에 그 검을 땅속에 영원히 생매전시키는 전략입니다. 사이버전으로 통신을 먹통으로 만들고 우주에서는 위성이 감시하며 지상에서는 벙커버스터가 산을 부수고 마지막으로 순항미사일이 지휘부를 타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 즉 오버매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에도 단 하나의 오차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라진 16대의 트럭, 바로 인간의 정보력이 기술의 감시망을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그 찰나의 공백입니다. 결국 1억 달러짜리 전투기가 77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한 이 사건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불확실성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미국은 하늘과 우주를 지배하는 기술을 가졌지만 이란은 땅속과 틈새를 파고드는 끈기를 가졌습니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시설은 부서졌을지 몰라도 사라진 16대의 트럭, 그 침묵하는 화물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비대칭 전쟁의 본질입니다. 최첨단 레이더도 사람의 마음속에 숨긴 계획까지는 읽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리스크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수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어 세계 경제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기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기가 겨누고 있는 진짜 표적이 무엇인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위성이 놓친 것을 보아야 하고 레이더가 잡지 못한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한 사라진 트럭들처럼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기의 징후를 가장 먼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공개된 정보와 군사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며 특정 투자 권유나 절대적 사실 보증이 아님을 밝힙니다.